사람들만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실 좀 겁을 많이 났죠. 두렵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할지 모르지만은 많이 후회스럽죠. 내 몸이 망가졌는데. 제2의 인생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몸의 조용한 파수꾼 신장. 신장은 몸무게의 0.4%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장기지만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 유지에도 적색 경고 등이 켜지게 됩니다. 소리 없는 공포라 불리는 심부전증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신장을 다스린다. 김성민 과장. 대부분 한 쌍씩 가지고 있는 신장은 길이 10cm 정도의 작은 장기로 완두콩을 닮아 콩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은 심장의 일일 박출량의 25% 정도의 혈액을 받는 장기로서 단위 조직당 산소 소모량이 심장 다음으로 많습니다. 신장하면 기능이 이제 주로 노폐물 배설의 이제 일차적인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이제 빈혈 방어를 한다든지 뼈의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됐거나 기능 감소가 나타나면 만성 심부전증으로 분류하는데요. 환자 대부분은 혈액투석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처음에 투석을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석 시작하는 것도 마음이 또 서글프고. 만성 심부전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몸도 마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투석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설사를 했다가 고혈압이 됐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의사소통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일을 끝까지 유지 못했던 그런 상실감까지 이제 와서 결국 우리 병원에 의탁을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투석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안정돼 있고요.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교육도 잘 이루어진 환자 중에 하나인데 김현정 씨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당뇨병성 말기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아픈 몸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석한 이제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병원 가니까 검사를 해도 모르놨는데 그 피 검사를 하니까 심장에 좀 무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투석이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투석이고 뭐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 아픈 것만 없었으면 좋았던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두렵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받으면은 좀 일단 몸이 안 아프고 하니까 그것만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혈액투석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 외과에서 수술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으로 2011년도부터 현재 8년째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환자분 한 두세 달 전부터 시작된 양쪽 발의 통증으로 저희가 진료를 받는데요. 양쪽 발에 허혈성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검사한 혈관 조형 CT에서 양쪽 대퇴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그 좁아져 있는 대퇴 혈관을 풍선으로 혈관 확장술을 할 예정입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 있어서 혈관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에 4시간, 일주일에 3번씩 투석 혈관을 통해 혈액을 걸러내게 되는데요. 많은 양의 혈액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만큼 투석 혈관은 쉽게 약해집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자가 혈관은 평균 2.8년, 인조 혈관은 1.8년이 지나면 막힌다고 하죠. 이렇게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하는 겁니다. 국소 마취 후 작은 절개를 통해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관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수 제작된 풍선을 넣어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혈관을 살리기 때문에 곧바로 혈관 투석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혈관이 막히면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 5단계를 말기 심부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면 우리 사고체 여과일 기준으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9% 이하 정도가 되면 결과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말기 신부전에 이르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환자가 평생 투석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그 치료에 관건이 있겠습니다. 발병하면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의 경우에는 병원 선정이 중요한데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잦기 때문에 신장 내과와 외과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을 본다는 것은 이게 이 만성화된 그런 병을 보기 때문에 주치의가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는 별로 이롭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에 만성 콩팥병, 신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인 어떤 치료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만성 콩팥병 관리, 그다음 여러 가지 교육, 병에 대한 깊이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주치의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대체요법, 즉 투석이나 신장 이식에 이르렀을 때 역시 동일한 주치가 된다면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심하고 그러한 장기적인 병을 계속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24년간 고생했던 윤인진 씨도 신부전증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3년 전부터 일주일에 2~3차례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져 갖고 난 특히 이제 소변이 좀 덜 나오고 다리가 붕붕 붓고 그러고 이제 밤마다 어지럽고 막 구획질 나고 막 전부 그런 정세지. 사람들만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실 좀 겁을 많이 났죠. 평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식도 생각해 봤는데 이식 자체는 또 뭐 굉장히 또 그것도 고통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식도 경험도 없고 그럼 아이고 막 투숙 잘하면 또 병원에 쭉 가겠다 싶어서 나는 투숙 쪽으로 이제 아예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뭐. 얼마 전 윤인진 씨는 결핵성 흉막염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치의를 믿고 치료를 진행해 지금은 추억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숨 차가지고 뭐 고생 많이 하셨죠? 내가 안 그래도 그거는 진짜 내가 좋은 경험 투숙하면서도 좋은 경험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또 내가 그 수분 자체가 내 몸무게보다 좀 오버가 된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핵성 늑막염이다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조금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을 했을 때 물을 뽑았을 때 그게 명백하게 결핵이요라고 하는 그 검사가 잘 없어요. 당시엔 원인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오한이 들고 저렇게 이 흉막에 물이 찰까? 이래서 이제 폐렴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폐렴 치료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오한이나 염증 수치는 조금씩 좋아졌는데 물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이제 그게 결핵성 흉막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결핵약 투입 이후에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숨이 많이 차서 밤에 거의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거의 잠을 못 주무셨었어요. 기본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투석 요인 이외의 것을 이제 쉽게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게 저 환자에게서는 아주 좋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신장 기능이 5에서 10% 정도 남은 상태가 되면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혈액투석인데요. 인공신장기라고도 불리는 투석기를 이용해 혈액 속의 과잉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한 뒤 깨끗한 피를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1회에 4시간가량 소요되고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투숙 꾸준히만 잘하면 뭐 나름대로 뭐 좀 조정을 하고 여행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고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는 못 해도 그래도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은 시간대 공유하고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 괜찮을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당뇨 환자가 신부전으로 다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기능 정도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신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인 치료에 의해서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투석을 받기 위해 혈관을 만드는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액 투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부분이 좁아져서 더 이상 투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에는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줄 수도 있는데 그 부위 자체에 그 석회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석회가 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부분을 조금 더 위쪽에 다시 만들어줄 그럴 계획입니다. 투석 전 만든 투석 혈관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튼튼했던 정맥이 높은 압력의 혈액과 굵은 주사 바늘을 버티면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투석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통로는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박동이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로운 투석 혈관을 연결해주는 혈관 성형술입니다. 혈관 성형술은 한 번 만든 투석용 혈관을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유용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연결된 혈관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과 섬세함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투석 환자에 있어서 동정맥류는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준다든지 이미 이제 넓혀주기에 혈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을 재성형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성형술은 투석센터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매번 그러한 재성형이 필요할 경우에 혈관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혈관 시술이 바로 가능한 병원에서 투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건이 다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 각 병원마다 그러한 혈관 시술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혈액 투석 외에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철수 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구체 신염으로 말기 신부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고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복막 투석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에 원래 저 혈압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신장이 망가지는지 몰랐는데 증세가 열이 많이 나고 어지럽고 구토증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생활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누워만 있었는데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열도 나고 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황당했죠. 나한테도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라고 뭐 아예 이런 병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처음에 진단명을 듣고 나서는 야 이거 막막하면 하기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복막 투석은 먼저 복막 투석 도관이라 불리는 가는 관을 복강 내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관을 통해 깨끗한 투석액을 주입하고 노폐물로 가득 찬 투석액은 배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약 6시간마다 30-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정기적으로 투석액을 교환하게 됩니다. 일이나 여행이 자유롭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불안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복막 투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식을 받으려고요. 그걸 좀 관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설마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후회스럽죠. 내 몸이 망가졌는데 많이 후회스럽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한테도 용서하기 힘들죠. 혈액 투석은 본인이 투석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대신에
한 달에 12번 정도를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먹었던 어떤 수분량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배출이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족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루 4번 혹은 기계복막투석을 통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병원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젊은 환자들은 가급적인 복막투석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스스로 투석을 끌지 못하는 그런 고령의 환자들은 혈액투석이 비교적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만성신부전증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은 바로 신장 이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투석을 바라보는 신장 전문 의사의 관점은 일단은 신장 이식이라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신장 이식 쪽으로 웬만하면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했던 이광호 씨. 혈액형 부적합 이식인데다 B형 간염 보균자라 이식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0년도경에 이제 숨이 차더라고요. 막 이래 쪼개만 이래 운죽거리도 숨이 차고 이래서 콩팥 쪽이 좀 안 좋다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한 3무경에 이제 좌측 팔에 스탠드를 넣고 이제 투석 준비를 했지. 그래 3월 달에 투석을 해가지고 2013년도 3월경에 그래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신장을 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지. 오월크라틴 1.5 나왔습니다. 1.5 예. 그리고 이제 소변에서 단백뇨는 역시 보이지 않고요. 예. 근데 약간 간 수치가 약간 좀 이제 뭐 높다 이러기보다는 정상치보다 약간 좀 이렇게 크게 이상은 없었네요. 앞에 그 약물 농도는 그 6.3 이렇게 나왔습니다. 6.3. 그래도 조금 높긴 높은 편인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콩팥을 주신 동생분은 예. 요새 건강하신가요? 예, 건강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가 콩팥을 줄 때는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을 해서 그다음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그다음에는 10년째 안 나타나시는 분도 있어요. 이식 후 몇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수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환자의 어떤 뭐 소망 그리고 면역 억제제의 조절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이제 쾌활하게 즐겁게 사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좀 좋죠. 충분히 저런 부분은 뭐 의사나 병원이 충분한 뭐 노력을 뭐 아끼지 않을 그런 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대만족이지. 예, 진짜 좋습니다. 의사를 내가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한 병원에서 계속 하고 또 이식도 그 병원에서 하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뭐 그래 해온 거에 대해서는 대만족이지. 예.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 환자였던 조미란 씨. 그녀는 당불내성과 임신성 당뇨력으로 신장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거기다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라는 위험 부담까지 있었는데요. 의료진과 가족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장 이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이 23살 때부터 왔거든요.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많이 부어갖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됐는데 저보고 이제 약간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동생 덕분에 제가 이제 이식을 했는데 저희가 또 부적합 이식이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은 아버님도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어머니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도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지금 이제 미란 씨가 이제 그것까지 짐을 지게 될까봐 내가 이제 크게 걱정인 것이요.
최근에는 뭐 잠은 잘 자고? 아주 잘 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삼아 이제 걷는 운동으로 이제 뭐 짐은 짐인데 이제 우선 저도 이제 이식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인사를 어쨌든 드려요. 큰일 지나갔으니까 네. 어쨌든 손 수술도 마무리하고 다시 예전에 하던 미용실 뭐 일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5, 6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당시 이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라서 그 당시에 혈액형 부적합 이식은 익숙한 그런 치료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몇 개 이제 어려움을 같이 이제 치료진하고 같이 이제 역경을 해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이식은 제 2의 인생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 없었으면 제가 또 저혈당도 엄청 심해서 그래서 3번 죽다 살아난 케이스.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많지만 기증되는 신장수가 적어 이식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식 후에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죠. 대개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은 많은 부분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초기 거부 반응의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선별 검사에 의해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개 신장 이식이 가장 힘든 경우는 공여자를 찾기 힘들게 됐고요. 현재 말기 신부전 환자는 매년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신장 이식의 수는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7명 중 1명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는 약 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누군가가 신장 질환을 앓을 수 있는 만큼 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 관리법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병이 아니죠. 단지 현재 불편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말기 신부전에 이르러서 그 신장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든지 투석은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요. 투석 그 자체가 또 환자에게 또 새로운 그런 활기를 띠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투석을 한다 하면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짚자는 그런 마음에서 투석 환자들끼리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치료 방향으로 굳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석 환자들 주치 믿어주고, 그리고 이 병이 지금 잠시 나에게 힘든 부분을 주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극복 가능하면 다시 내가 사회로 복귀를 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만성 신부전을 보는 환자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